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1 제9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문법 기초 9번째 시간인데요. 동사의 용법, 동사의 종류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동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영어에는 8개의 품사가 있다고 했죠. 그 8가지의 품사 중에서 감탄사는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탄사를 제외하고 7개의 품사를 공부할 건데요. 그 7개의 품사 중에서 이제 마지막 동사가 남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어 품사들 중에서 이 동사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영문법 전체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동사 하나가 전체 공부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결국 동사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어는 동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영어에서는 동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동사가 하는 일을 너무 일이 많지만 동사가 하는 일, 이 동사의 용법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일단 문장에서 동사 자신은 수, 시제, 태 등을 나타내고 앞에 주어를 오게 하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자, 지금 여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동사라고 칩시다. 제가 동사면 동사 앞에 주어가 오겠죠. 주어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는 절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를 오게 하는 것도 동사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없으면 주어는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사 앞에 주어를 쓰는 것도 동사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올 수 있는데, 목적어나 보어는 주어하고는 달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목적어 보어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누가 정하죠? 동사가 정합니다. 목적어나 보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나 보어를 쓸지 말지를 동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동사마다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쓰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영어 사전을 보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동사를 찾으면 이 동사 뒤에 목적어를 쓴다, 쓰지 않는다, 또는 보어를 쓴다, 쓰지 않는다에 대해서 영어 사전에 동사를 찾아보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사전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 자신은 뭘 나타내죠? 문장의 내용에 맞게 항상 3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 시제, 태입니다. 이렇게 동사 앞에는 주어를 반드시 오게 하고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쓸지 말지도 동사가 결정하고, 동사 자신은 문장의 내용에 맞게 수와 시제와 태를 나타낸다. 이런 일들을 다 동사가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영문법에서는 동사가 하는 일이 많다, 동사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 정리가 좀 됐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 자신은 수, 시제, 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먼저 동사의 수를 보겠습니다. 자, 영문법에서 동사의 수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단수동사, 복수동사 요 2가지가 있는데 요걸 동사의 수라고 합니다. 자, 이 동사의 수가 뭐냐 하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현재 시제일 때, 요런 경우가 되면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죠. s나 es를 붙이게 되고 요런 경우를 단수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현재 시제인 요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외의 경우는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지 않죠. 붙이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또 복수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일지 말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정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요. 각각 단수동사, 복수동사라고 하고 그걸 동사의 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주도 영문법 지금 우리가 9강을 공부하고 있죠. 조금 이따가 뒤에 제20강에 가면 이 동사의 수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또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예문을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 he loves her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he라는 것은 당연히 3인칭이죠. 3인칭이고 단수입니다. 그 사람 혼자기 때문에 이렇게 he와 같은 단어를 3인칭 단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게 love, 사랑하다 이 동사가 지금 사랑한다는 말이죠. 즉 현재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현재이면 이렇게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야 되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동사를 단수 동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 즉 he 3인칭 단수이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동사 love 뒤에 이렇게 s를 붙여서 he loves her 이렇게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문장은 they love her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they라는 것은 3인칭은 맞지만 they, 그들이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그래서 3인칭 단수가 아니라 3인칭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죠. 3인칭 단수일 때 s나 es 붙이는 거니까 they는 3인칭 복수라서 s나 es 안 붙이겠죠. 안 붙이면 이럴 때를 복수동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처럼 여기 he라고 3인칭 단수가 왔지만 이제는 동사가 현재 시제가 아니라 loved라고 사랑했다. 즉 과거 동사가 왔습니다. 과거 동사가 오면 과거 시제로 써야 되죠.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현재일 때만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는 거지.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라도 과거 동사면 s나 es 안 붙이죠. 그냥 과거 동사로 쓰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단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복수 동사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자, 동사가 과거 시제이므로 s나 es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 문법이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현재 시제이면 그때 동사 뒤에 s나 es를 꼭 붙여야 되고 그때를 단수 동사라 하고 그 외에는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복수 동사라고 하고 이 단수 동사 복수 동사를 합쳐서 동사의 수라고 한다. 이런 문법이 동사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문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의 수는 끝났고 동사는 자기 자신이 수, 시제, 태 이 세 가지를 나타낸다고 했죠. 자, 이제 동사의 시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시제라는 것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쉽게 이 시제를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동사의 시제라는 것은 동사의 시간 표시법이다. 시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동사의 이 시제, 즉 시간 표시법이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이거를 12시제라고 부르고요.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자기주도 영문법 27강에서 33강까지 7번의 강의에 걸쳐서 이 시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문법 기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시제가 12개라고 했죠. 그래서 12시제라고 했는데요. 12개 시제가 나오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일단 기본 시제가 있습니다. 자, 이 기본 시제라는 것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기본 시제라고 물론 부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기본 시제는 필수 시제라는 뜻입니다. 필수적이다. 즉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문장의 영어 동사는 현재, 과거, 미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시제는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모든 문장의 영어 동사는
현재이거나 과거이거나 미래이거나 요 셋 중에 하나의 시제는 반드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 시제라고 부릅니다. 현재, 과거, 미래. 알겠죠? 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내는 필수 시제고요. 기본 시제는. 그 다음에 진행 시제라는 게 있고 완료 시제라는 게 있는데, 이 진행하고 완료는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나타낼 수도 있고 안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 진행 시제는 뭐냐 하면, 진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다라는 말이죠. 자, 뭔가를 하는 중이다. 자, 현재하고 붙으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면 현재 진행 시제고, 과거에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에 하는 중이었다 하면 과거 진행이고, 미래에 하는 중일 것이다. 미래에 하는 중일 것이다 하면 미래 진행 시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중이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겠죠. 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행 시제라고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료 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완료 시제, 이 완료라는 말을 우리가 영문법에서 좀 헷갈리게 잘못 쓴 것 같아요. 우리 한국어에서 완료라고 하면 뭔가가 끝났다, 완료됐다, 이 말은 끝났다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죠. 그렇지만 영어 시제에서 완료 시제라고 하면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간이란 뜻입니다. 기간. 그러니까 한 순간에 뭘 한다 했다가 아니라 기간 동안 해왔다. 기간 동안 해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끝이 현재, 지금까지 해왔다면 현재 완료고, 그 기간의 끝이 과거까지 해왔었다. 기간의 끝이 과거면 과거 완료고, 기간의 끝이 미래면 미래까지 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기간의 끝이 미래라서 미래까지 해갈 것이다 하면 그게 미래 완료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완료 시제에서 완료라는 말은 한순간이 아니라 기간 동안 벌어진 거구나. 완료는 기간이다.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간의 끝점이 현재까지 해왔으면 현재 완료, 기간의 끝이 과거까지 해왔으면 과거 완료, 기간의 끝이 미래까지 해갈 것이면 미래 완료, 이렇게 부른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완료, 기간 동안 해왔다라는 완료하고 하는 중이라고 하는 진행 시제를 동시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완료 진행 시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하고 해왔다라고 하는 기간을 같이 표현하면 완료 진행인데, 이 완료 진행이 현재 지금까지 해왔으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다. 해오고 있는 중이다 하면 해온 거니까 완료, 지금도 하는 중이다니까 진행, 이게 합쳐진 거죠. 해오고 있는 중이다면 현재 완료 진행, 과거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하면 과거 완료 진행, 미래까지 해가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면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시간 표시법, 즉 시제라는 게 12개가 있는데 반드시 나타내는 기본 시제 3개에 하는 중이다라는 진행, 해왔다라는 완료,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내는 완료 진행, 이렇게 해서 전체 12개의 시제 표시법이 있고요. 요 12개를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는 나중에 27강에서 33강까지 시제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12개 시제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현재 시제하고 가장 복잡한 미래 완료 진행, 요 두 가지 시제에 대한 예문을 여기 써놓은 겁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 She studied English. 그녀는 영어를 공부한다. 자, 여기도 역시 현재 시제인데 위에서 공부했던 단수 동사죠. she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study 뒤에 이렇게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서 단수 동사의 현재 시제로 쓴 겁니다. 그녀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게 바로 현재 시제의 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복잡한 미래 완료 진행을 쓰면 미래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미래까지 기간 동안 해가고 있는 중일 것이다. 즉 그녀는 영어를 미래까지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공부를 해 가고 있을 것이다를 영어로 쓰면 she will have been studying Englis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will have been studying이 미래 완료 진행형입니다. 미래 완료 진행형인데 왜 이렇게 동사를 표현하는지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강에서 33강까지 이렇게 12가지 시제를 다 표시하는 방법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는 수, 시제, 태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태라는 것은 동사의 작용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시제라는 것은 동사의 시간에 대한 공부라고 했죠. 태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공부입니다. 작용 방향. 자, 태라는 것은 작용 방향인데 두 가지가 있죠. 능동태,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공부는 우리 나중에 34강에서 40강까지 7번의 강의에 걸쳐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능동태, 수동태가 뭐냐 하면 능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즉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능동태고 반대로 수동태는 주어가 그 동사의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당하는 겁니다. 주어가 동작을 받는 거, 당하는 게 수동태고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느냐 받느냐, 그러니까 동작이 내려가느냐 올라오느냐 이 방향에 대한 공부가 태, 능동태, 수동태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everybody loves her.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주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라는 주어가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사랑하는 거라서 이렇게 방향이 내려가죠. 이걸 능동태라고 합니다.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 근데 반대로 그 여자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이게 이제 수동태인데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나중에 여기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를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자, she is loved by everybody라고 하면 그녀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동작이 주어한테 올라오는 거죠.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인 그녀가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받는 이런 거를 수동태라고 한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면 능동태, 사랑을 받는 거면 수동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모든 문장은 동사가 수도 나타내야 되고 시간에 해당되는 시제도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동사의 작용 방향에 대한 태도 그 문장의 내용에 맞게 다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동사가 문법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 겁니다. 나중에 여기 가서 다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사의 종류라는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처음에 동사는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쓸지 말지를 동사가 결정한다고 했죠. 자,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동사를 나눠 놓은 걸 동사의 종류라고 합니다. 동사의 종류라고 하고 그 내용을 조금 이따가 21강에서 26강까지 6번의 강의에 걸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를 쓰느냐 마느냐, 보어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를 나누는데요. 자, 먼저 그리고 참 목적어 보어가 뭔지는 알고 있죠? 우리 앞에 제2강 우리 자기주도 영문법 2강에서 목적어와 보어가 어떤 것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목적어 보어가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은 앞에 제2강을 다시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뒤에 이 목적어라는 것을 쓸 수 없느냐 써야 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나눕니다. 자, 이 내용도 워낙 중요하니까 21강에 가면 우리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외웁시다.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라는 게 있는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쓸 수 없는 동사입니다. 이게 자동사의 정의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쓰는 동사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써야 되는 동사입니다. 알겠죠?
목적어를 써야 되는 건 타동사고 목적어를 못 쓰는 건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자동사를 VI라고 표시하고 타동사는 VT라고 하는데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역시 영어 사전에 동사를 찾으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보시면 자동사, 타동사, VI, VT가 다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사전을 꼭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동사 중에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한 개 반드시 써야 되는 동사인데 타동사 중에 일부 타동사가 있어요. 아주 일부분의 타동사, 한 100개쯤 되는 타동사는 수요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목적어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쓰는 동사. 즉 수요동사의 정의가 뭐냐 하면 목적어를 두 개 쓰는 동사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목적어를 한 개 쓰는 동사는 타동사인데 타동사는 영어에 수천 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타동사 중에 한 100개쯤 되는 일부 타동사가 수요동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요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 쓰는 게 수요동사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여기 21강에서 26강까지 또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목적어를 쓰지 않느냐 또는 한 개 써야 되느냐 두 개까지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 수요동사로 동사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라는 게 나오는데요. 동사 뒤에 보어를 쓸지 말지도 역시 동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보어라는 것은 보충해 주는 거. 보충이 필요하니까 보어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보어에 대해서는 동사를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완전 동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보어, 보충해 주는 보어가 불필요합니다.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동사 자체가 완전 동사이기 때문에 보충은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쓰는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강제적인 겁니다. 근데 완전 동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보어가 없어도 되지만 완전해도 보어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불필요하다는 것은 써도 된다는 말이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완전 동사는 내용이 완전하지만 내용을 더 풍부하게, 내용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 동사도 보어가 필요는 없지만 써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도 나중에 여기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불완전 동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불완전 동사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 동사는 반드시 보어를 써야 되고 완전 동사는 보어를 안 써도 되지만 내용상 필요하면 써도 상관은 없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완전 동사는 보어를 안 써도 괜찮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역시 영어 사전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영어 공부를 잘 하려면 영어 사전을 보는 법을 제대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 사전에 굉장히 많은 표시법들, 이런 약자들이 있는데요. 그 영어 사전에 있는 모든 표시법이나 약자를 다 알고 있으면 영어 공부가 굉장히 빨리 늘 겁니다. 영어 사전을 보지 않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제대로 영어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영어 사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문장에서 동사가 하는 일을 영문법 기초이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또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동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